네, 그러면 트레이드 양선반 교육 초급편 차트 패턴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차트의 패턴에는 정말 많은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 중에 하나인 헤드앤숄더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앤숄더라는 것은 세 번의 고점을 형성하고 무너지는 차트의 패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 B, C가 있고요. A, 왼쪽 어깨와 머리 사이에 RSI 하락 다이버전스가 발생을 한다. RSI랑 이제 하락 다이버전스에 대한 것은 이 이후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면 헤드 숄더 패턴이 모양이 이렇습니다.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이게 헤드앤숄더가 성립이 되려면 오른쪽 어깨가 머리를 넘어가면 안 돼요. 오른쪽 어깨의 고점이 머리를 넘어가는 것은 헤드앤숄더가 아니다. 이 점은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요. 매매 응용법입니다. 그래서 왼쪽 어깨와 머리 사이에서 발생한 RSI 하락 다이버를 보고 머리에서 숏을 한번 잡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넥 라인을 대충 이건 예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숏을 한번 챙겨 먹을 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머리에서 내가 숏을 잡지 못했다. 그러면 어디서 잡아볼 수 있냐면 헤드앤숄더를 그릴 것을 예상을 하고요. 여기 목선이라고 하는 영어로는 넥 라인이라고 합니다. 넥 라인을 뚫고 내려온 다음에 뚫고 내려왔을 때 여기서 돌파 매매를 해도 되고요. 네. 아니면 리테스트 받는 구간에서 저항 나오는 것을 보고 여기서 진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할 때 이 목선, 넥라인이 손절가가 되겠죠. 여기를 이탈하거나 다시 뚫고 올라가는 무빙이 나왔을 때는 이것은 빠르게 정리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 차트 패턴은 삼각수렴입니다. 이제 이것은 대칭 삼각수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디 하나로 치우치지 않은 대칭 삼각수렴인데 이제 이런 경우는 보통 이제 위아래로 이제 힘싸움을 하면서 생기는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삼각수렴의 패턴은 모양에 따라서 주가가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 확률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삼각수렴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은 대칭 삼각형인데 다양한 형태로 삼각수렴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는 것도 지금 이 다음부터 설명을 해드릴 테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어센딩 트라이앵글.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딩 해드리면서 중간중간에 많이 이야기하는 것들이죠. 어센딩 트라이앵글, 디센딩 보인다, 어센딩 보인다 라는 게 이 차트의 패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통상 수평 저항 구간이 존재하고 이게 수평 저항 구간이라는 것은 위에 저항을 받는 구간이 일정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저점이 높아지는 거죠. 저점이 높아지면서 삼각수렴 형태로 이루어진다. 보통 이제 이런 패턴이 나왔을 때는 상단 구간을 뚫어주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옆에 차트를 보시면 이제 예시죠. 예시. 그래서 보통은 저항받던 구간과 첫 번째 지지받았던 구간의 이 높이만큼을 목표값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반대로 이제 디센딩 트라이앵글입니다. 이것은 지지 구간은 일정하나 고점이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고점이 낮아지면서 삼각수렴을 하는 형태입니다. 보통 이제 하락장이 시작됐을 때 이제 이런 패턴들이 날봉에서 많이 발견이 되죠. 그래서 통상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지지 구간 일정하나 저항 구간이 점점점 낮아지는 것이다. 옆에 차트는 예시로 제가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보통 이제 이럴 경우는 어디서 진입을 하면 되느냐? 마찬가지로 돌파가 나와줬을 때, 돌파 매매로 뚫어줬을 때 들어가도 되고요. 반대로 이 추세선을 손절가로 잡고 이 추세 터치를 했을 때 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이제 여기 이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면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어센딩도 마찬가지예요. 하단 추세선에서 진입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은 이 추세선을 근거로 매매를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손절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트랩 무빙이 정말 많아요. 살짝 깼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매매를 하려면 손절가를 조금 더 넉넉하게 잡을 수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세기 형태의 삼각수렴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센딩이랑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예, 어센딩이랑 비슷해 보일 수 있는데 다른 차이점이 뭐냐? 고점도 네, 고점도 올라갑니다. 고점도 올라가고 저점도 올라가는 것을 상승 쐐기형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상향하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폭이 점점점 좁아지면서 수렴을 하는 형태의 패턴을 상승 쐐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쐐기 형태의 패턴이 나왔을 때는 이 쐐기 끝에서 수렴 끝에서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30% 정도, 하락을 할 수 있는 확률이 70% 정도 된다. 그러면 충분히 여기 고점을 손절가를 잡고 매매를 한번 진행해 볼 법하죠. 그래서 여기서 숏을 잡고 진입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자리가 손익비가 좋은 자리예요. 보통 여기서 이탈이 나올 경우 여기 이제 수렴이 시작됐던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고점 부근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보셔도 되고요. 익절을 할 때는 여기 넉넉하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에 내려왔을 때 정리하는 걸로 매매를 하시면은 수익을 쏠쏠히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러니까 상승을 하다가 차트가 상승을 하다가 이런 패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RSI 지표가 점점점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고 다이버전스가 보이고 이런 세기 형태의 패턴이 보인다. 이럴 경우에는 손절가를 짧게 잡고 들어가 볼 만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차트의 패턴 다음 이제 삼각 수렴의 상승 세기형의 반대입니다. 네, 하락 세기형. 반대로 이것은 이제 아래쪽으로 수렴을 하는 그림이죠. 삼각형이. 그래서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것이 네, 하락 세기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지지선과 저항선의 폭이 점점 작아지면서 수렴을 하는 형태의 패턴. 그래서 이건 또 반대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확률이 3할 정도, 반대로 추세 전환을 할 수 있는 확률이 7할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출현했을 때는 추세 전환의 근거가 될 수가 있고 상승 추세에서 이런 게 나왔을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재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이런 패턴들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들 눈에 잘 익혀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다음은 차트의 패턴 7번째입니다. 예. 아담 앤 이브입니다. 아담 앤 이브. 아담 앤 이브는 사실 이게 초보자분들이 바로 캐치하기에는 어려운 패턴 중에 하나지만 제가 굳이 이 패턴을 넣었던 이유는 이런 것도 하락 이후에 하락 이후에 지지를 받으면서 재차 상승을 하기 전에 이런 패턴들이 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쌍바닥 패턴이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구간 이렇게 지지를 받는 구간 두 구간을 보통 우리가 주식의 용어로도 마찬가지고 쌍바닥, 더블 바텀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내려왔을 때는 가파르게 내려와서 반등이 나와주고 여기가 저항 구간이 되겠죠. 그 이후에 여기서 이렇게 둥글게 원을 그리면서 천천히 올라가는 패턴이 보인다. 그러면 여기서 안전하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넥라인이라 그럽니다. 예, 저항 구간을 뚫어주고 이 저항을 받던 이 선이 지지로 바뀌는 것을 확인하고 진입을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이거를 무조건 저점에서 잡으려고 하는 거는 사실 욕심이에요. 네. 가능하다면 안전하게 내가 하고 싶다면 만약에 여기가 뚫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다른 차트들을 보면서 손절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또 근데 지금 이 패턴을 보고 들어갔을 때에는 뚫어주고 여기서 진입을 했다. 그러면 손절가가 명확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손절가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손실을 볼 이유가 없어요, 사실. 여기서 손절을 못하면 이제 피해가 커지겠죠. 그래서 옆에 차트는 예시입니다. 예시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와주고 둥그스름하게 올라가는 차트의 패턴. 네, 아담 앤 이브 옆에 예시 차트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내용이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가 끝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자주 나오는 패턴들만 골라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선별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많은 패턴들이 존재합니다. 근데 저도 매매를 할 때 보면은 당연히 이제 지표나 근거를 보고 매매를 많이 하지만
이런 결국에는 차트의 패턴을 계속 보거든요. 지금 이런 패턴을 그려 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방에 코인방에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하는 걸 아실 겁니다. 요번에 이제 배웠으니까 제가 이제 말하면 어떤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교육 자료에는 차트 패턴 이외에도 이제 많은 패턴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캔들 패턴 설명할 때랑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익히는 게 우선적이고요. 추가로 이제 코멘트를 달자면 이제 올라가는 추세에서 올려줄 때 거래량이 점차 감소한다면 이는 이제 추세 전환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상승세기 패턴과 접목시켜서 본다면 효율적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상승세기 패턴이 나와주면서 거래량이 점점점 감소를 하는 게 보인다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게 힘이 약해지고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반대로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예, 하락도 마찬가지로 던지는 거래량이 점점점 줄어든다라는 게 보였을 때는 추세 전환을 예상해 볼 수가 있다. 정말 이제 기초적인 패턴들이지만 자주 나오는 패턴들로 정리해놨고 요 자료는 제가 다시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차트 복귀하시면서 이런 차트 패턴들이 어디서 많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보시고 많이 느끼셔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시장 참여를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여러분들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 참여를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차트 패턴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